시작합니다. 지금 남쪽에서는 태풍이 지금 강하게 올라오고 있다래요. 태풍 조심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본 강좌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이 또 이제 태풍이 불기도 하지만은 절기상으로 처서입니다. 처서. 그래서 내가 아침 인사방, 카페 아침 인사방에도 이제 그 얘기를 썼지만은 처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자. 이제 그렇게 썼거든요, 인사방에다가. 그러니까 첫째가 뭐냐면은 이렇게 쓰잖아요. 더위 서자는 이렇게 쓰는데 쳐서 이 첫자를 갖다가 원래 이제 그 옥편에 보면 고시라죠, 고쳐. 그래서 어느 곳을 말할 때는 초소할 때는 요 첫자를 쓰잖아요, 이렇게. 근데 고시라고 그 뜻을 갖다 표현하면 그다음에 더위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뭐냐면 늦다는 얘기예요. 늦을 첫자라 이게. 늦다는 의미가 이 속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집을 안 가는 늦게 가는 여자를 갖다가 처녀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때는 고초란 의미가 아니고 늦을 처로 이제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처서는 뭐냐면 더위는 더위인데 어떤 더위냐면 늦은 더위다. 이제 그런 얘기잖아요. 근데 이걸 왜 늦다고 하느냐 그 얘기예요. 이걸. 그런 의미를 가져야 돼요. 공부하는 사람은. 근데 이걸 가만히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부수가 요거거든요. 요거. 요게 이제 호피무늬 호라 그러죠. 호피. 호랑이 가죽. 이렇게 요거까지. 호피무늬 호. 그 다음에 요거. 요게 초자예요. 원래 요게 고초자예요. 원래가. 어떤 장소를 말하는 것은 본래 요걸 썼어요. 이전에는 보면은 어느 곳 어느 장소를 말할 때는 호피무늬 호 요걸 빼버리고 요점만 썼어요, 원래는. 그러다 나중에 요거하고 붙여서 이제 고초자가 이제 됐지만은 원래는 요게 고초자예요. 요게. 그럼 이걸 보세요. 이게 지금 요거하고 합한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은 왼편에 요거는 뭐냐면 치자거든요. 지저올치. 뒤에 떨어져서 온다 그런 얘기죠. 지저올치. 요 치자가 들어간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요렇게 하고 여기다 20번을 이렇게 하면은 얼음 밑자가 있으면 이게 겨울동자가 돼버려요. 그 겨울은 뭐냐면은 자격주변에서 제일 나중에 지져서 온다 해서 지져올 치자를 쓴 거예요. 거기다가 얼음 빈자를 이제 집어넣으니까 겨울동자가 돼버렸거든. 그러니까 고처의 요자는 지져올 치자예요. 뒤에 쳐져서 온다. 그리고 요자는 뭐냐면은 여기 괴짜잖아요. 무슨 괴짜냐면 안석. 안석은 뭐냐면은 제사 지낼 때 편하게 앉도록 만들어 놓은 의자예요. 의자 괴짜라겠죠. 그럼 이게 왜 고쳐? 어느 장소를 말하는 고치라는 의미로 쓰여지게 됐느냐? 이걸 이제 갖고 있는 같은 데 보면은 이제 사람이 그 책상이 있잖아요. 책상이나 의자에 엉덩이 이렇게 걸치고 앉아있는 모습을 그렸더라고요. 사람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하고, 팔을 갖다 뒤로 이렇게 젖히고 여기다 의자가 있어요. 이렇게. 의자나 침낭 같은 거, 거기에 걸터 앉은 모습을 그린 거예요. 이게 왜 고시라고 했냐면은, 사람이 편하게 머문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그거하고 호피무늬 호 요거하고 합해서 고처가 됐어요. 그럼 호피무늬는 왜 집어넣느냐는 얘기예요.
호피무늬하고 전혀, 호랑이하고 전혀 어울릴 것 같지가 않은데, 이게 참고로 요 자가 들어가는 거는 이제 호피래, 호랑이 껍질이라 했잖아요. 근데 요 자가 들어간 건 보세요. 몇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요게 있어요. 여기 허자잖아요. 필허자. 이 호피무늬 호자가 들어가면은, 호피는, 호랑이 무늬는 아주 화려한 거예요. 근데 여기 북자예요. 요거 동서남북할 때 북녘북자고 해야 되죠. 그 북녘북자를 이렇게 쓴 것은 뭐냐면은 어두운 상태를 말한 거예요. 아직 드러나지 않은 상태. 그래서 이 호피무늬 호자를 보면은 이렇게 점칠복자에다가 그다음에 요게 바위엄자잖아요. 기슬검 또는 바위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다음에 일곱칠자고 이 세 개가 합한 거예요. 지금 요게 지금 요세 개가 됐어요. 그 점을 치는데 바위 속에서 점을 쳐요. 근데 그 속에는 일곱칠자가 들어있어요.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제 이걸로 호피라고 했느냐 그 얘기로. 호피면 호랑이 무늬고 얼마나 화려해요. 화려하지만은 일곱칠자를 보세요. 왜 일곱칠자를 호랑이하고 연결을 시켰느냐면은 일곱칠자는 숫성을 말하는 거예요. 숫자가 1에서 10까지 기본 숫자가 있지만은 그 기본 숫자 중에서 가장 밝은 게 칠성이에요. 빛을 내는데 그 빛은 어디서 발산하느냐면은 밤중에, 아주 캄캄한 밤중에 빛을 내는 거예요. 이건 빛이라고 하는 거는 어둠 속에서 빛을 낼 적에 그 가치가 드러날 그 제대로 이제 입증이 되는 거지. 태양이 있는데 빛을 한번 내보세요. 태양 끝에 가려가지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7이라는 숫자는 어두운 밤하늘, 무지를 갖다가 타파하는 그 상징적인 빛을 말하는데, 요걸 갖다가 7을 갖다가 요 속에다 집어넣어요. 굴바위 속에다가. 그리고 점칠복자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7이라는 숫자는 아까 얘기했듯이 어두운 미망, 무지를 갖다 타파하는 건데, 그걸 점친다고 본 거예요. 점을 친다고 하는 거는 갑갑하잖아요. 뭔가 일이 잘 안 풀리고 어둠에 쌓였을 때 어떻게 될까 궁금해서 치는 게 점이거든요. 그래서 점복자를 보면은 하늘에서 밑으로 세상에 뭔가 내려주고 내린 것 중에서 다 보는 게 아니라 그 중에 하나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말 그대로 다 보는 게 아니라 그 중에 한 부분, 즉 점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보다, 점치다. 그 조그만 한 점을 가지고 그 전체를 갖다 유출하는 거죠. 짐작을 해가지고 알아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능력도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 점을 지금 사람들은 그 전쟁이들이 먹고 살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하다 보니까 좀 안 좋게 보는데 원래 이 점은 굉장히 위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도 점수가 높아야 돼요. 그 점이나 이 점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 밝은 빛을 갖다가 겉으로 드러낸 게 아니라 속에다가 감추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화려한 거예요. 정체적 화려하게 드러난 거예요. 호랑이가 세상을 주름잡는 화려한 게 상징인데 아직 그 빛을 갖다 본격적으로 드러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호피무늬 호자는 뭐냐면 드러나지 않은 형상을 말해요. 그래서 그 옥편이나 사전 한번 보세요. 보면은 호피무늬호 그렇게 나오는데 여러 가지 뜻이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 하나가 드러나지 않은 형상. 그게 있어요. 그 빌허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7. 장차 빛을 화려하게 발산을 하는데 아직 드러나지 않았으니까 텅 빈 거예요, 이게. 거기다가 이렇게 고쳐자를 이렇게 붙인 게 이제 늦은 첫자가 됐다. 이제 그 얘기죠. 여기 첫자는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그 사람을 편안하게 앉는 그 장소를 말하는데 아직
그 장소가 독에 있는 것이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늦게 온다고 얘기해요. 이제 뒤져올 치자 이렇게 썼으니까 뒤에 이제 나타난다고 얘기지. 그래서 늦을 처라고 하는 거라 얘기지. 그래서 오늘이 처서이기 때문에 이 처서의 바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 다음에 더울 서자는 이렇게 쓰잖아요. 태양. 그 다음에 이게 논자자인데 여기는 점을 안 찍고 그냥 이렇게만 했더라고요. 이게 전부 다 12회계예요. 놈자자도 이게 본래 무엇을 갖다 붙는 문자냐면은 사탕수수 있잖아요. 수수에서 그 액체가 질질 흐르는 거. 그 모양을 갖다 그린 거예요. 나도 그거 보고 처음 그런 걸 나도 배웠거든요. 나는 이거 어떤 사람을 가르친 게 아닌가, 놈자자니까.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갖고 눈을 보니까 그게 아니고, 사탕수수에서 사탕 액이 있잖아요. 액체가 질질 흐르는 모양을 갖다 그린 문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자자 자체가 뭐냐면 그 속에 이미 더위가 들어있어요. 근데 글자 그대로 본다면은 흑토하고 이렇게 크게 삐쳤잖아요. 그럼 밑에 나래자가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10과 1, 11빛에 또는 11생도라는데 음과 양이 모이고 흩어지는 그 도를 이룬 상태에서 그걸 크게 삐치는 거예요. 이렇게. 삐치는데 그 밑에 나래자가 있으니까 그걸 뜨겁게 더 밝게 이제 비친다. 이걸 놈자라고 했는데 이게 원래 잘못하면 이놈저놈 하는 그 상스러운 욕으로 들리는데 본래 그게 아니고 자라고 하는 거는 사람한테 붙인 거예요. 사탕수수하고 연결을 지면 뭐냐면 달콤하게 모든 걸 달콤한 걸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오행 중에서도 중앙에 50토가 들어가는데 토의 맛이 달콤한 거거든요. 달콤한 맛은 거부감이 없어요. 모든 거 다 통하거든요. 그 사방팔방으로 막힘이 없이 두루두루 통하는 걸 흑토라 해요. 흑토를 크게 빛내고 밝게 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눈이다. 그렇게 말한 거죠. 그 위에다가 다리째라면 이제 뜨거운 거죠, 이게. 요걸 더 구체적으로 말할 것 같다면 금화기옥을 말한 거예요. 금과 화가 서로 자리를 바꿨잖아요. 금하고 화가 자리를 바꾼 그 이유는 뭐냐면은 금은 가을이고 화는 여름이잖아요. 근데 금은 불을 통해야만이 단단해져요. 불을 통하지 않은 금은 불순물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불 속에 금이 들어갈 적에 액체가 되고 그래서 아주 맑은 액체가 드러나는데 그걸 금생수라고 하죠. 금생수. 그리고 이제 나중에 상생과 상극 이제 그거 할 때 다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 우주의 진리는 상생과 상극이 있어요. 상생과 상극만 제대로 알면은 막힘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상생과 상극은 달달달달 그냥 외워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간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더울 서자는 금과 기업을 상징하더라. 사람은 불 속에서 익어가야 돼요. 모든 열매는 일조량, 태양 일조량이 풍부해야 돼요. 불 속에서 모든 게 익어가요. 물은 모든 걸 키우는 역할을 해요. 물 속에는 영양분이 많기 때문에 물이 없으면 다 말라 죽어요. 영양 결핍으로 다 말라 죽는데 물이 넘치면은 다 떠내려가요. 홍수가 저를 다 떠내려가 버려요. 그래서 어느 정도 물의 기능이 다하면은 물의 역할이 다하면은 그 다음에 물을 말려야 돼요. 물을 말리지 않으면은 큰일 나요. 그래서
수일묘진 이게 사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사오가 불이잖아요. 이게 불이 되기 이전에 진을 갖다가 물에 참고라 그래요. 수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수고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자에서 진까지는 물이 많아야 돼요. 물이 주된 기능을 하는 거거든. 근데 이때부터는 진사지간 이때부터 뭐냐 여름으로 넘어가요. 여름으로 넘어갈 때 물이 많으면 불이 꺼져버려요. 그러니까 대자연은 물을 갖다가 진이라는 창고 속에 진이 터잖아요. 풀하는 창고 속에다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없애버린 게 아니고 요가 물이 나중에 이제 다시 또 쓸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름에는 그래서 불이 올 때에는 불을 끄지 못하게 물을 갖다 집어넣어버려요. 전부 다 이 더울 서자하고 금막이역할 이게 전부 다 연결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한자를 공부하고 뭐 다른 것 공부하는 그 목적이 뭐냐면 막힘이 없어야 돼요. 어디에도 막힘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9개 구멍은 다 막힘이 없이 다 뚫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불을 통과할 적에 10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럴 적에 십생했을 때 비로소 온전히 이긴 자라 그래서 십승지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기독교에서는 십을 갖다 십자가 씁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왜 이런 공부를 하느냐면 근마 교육을 거쳐야 돼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필수적인 과정이거든요. 그것은 나중에 이제 또 할 거고 오늘도 역시 이획으로 들어가는데 사람 인변을 이제 이획으로 하는 그 한자를 보는 거죠. 여기 어찌하자. 어찌하자도 많이 쓰는 겁니다, 이게. 근데 이게 왜 어찌하자고, 이게 본래 어떻게 해서 이런 글자가 만들어졌는지 이제 그런 걸 알아야 되겠죠. 어찌하자는 이제 갑골문에 보면은 어깨에다가 보따리를 메고서 걸어가는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이 어찌하자가 지금도 이 보따리를 메고 어깨에다 맨 짐을 갖다가 메고 가는 그런 거하고 연관된 문자가 뭐냐면 이 하역할 때 하자예요. 부둣가에서 짐을 나르는 것도 하역한다 그러잖아요. 이게 어찌하에다가 초두, 필초자가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이게 뭐냐면 일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불일 하자. 그래서 어깨에 보따리를 메고 가는 데는 나름대로 앞으로 어찌 될 건가 어깨에다가 보따리를 메고 가면서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이 보따리를 이렇게 메고 가는데 이 보따리를 장차 어떻게 쓰고 그런 불안과 의문이 생긴다고 해서 어찌 될 건가 그래서 어찌 하라고 이제 그런 의미가 생겼다라는 그 얘기예요. 그 어찌 하자에 대한 나중에 짐을 상징하는 풀출자를 더한 게 매일 하자 얘기예요. 옮길 하자, 매일 하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메었다 어깨에다 메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어깨에다가 짐을 메고서 올렸다 내렸다는 걸 하역이라 해요. 하역 작업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물건을 옮긴다고 옮기는 것 자체를 하역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어깨에다가 메고서 왔다 갔다 하는 걸 그거 갖다 하역이라고 한다. 그것도 알아야 돼요. 아무튼 어찌 하자다가 풀초자. 그 풀초자는 전에도 얘기했듯이 20을 말한다 그랬잖아요. 10이 2개 이렇게. 사방으로 오행이 풀린 거. 그래서 어깨에다 메고 일을 하고 하는 그 모든 것은 뭐냐면 사방으로 오행이 막힘이 없이 돌아가게 하는 거. 그래서 풀린다고 해서 풀초자라고 했더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찌하자가 들어가는 문자는 대부분 말을 이어줘요. 하고 어찌해서 그 이유를 말한 거죠. 하등 또 하필 억가심정 주로 이런 데 많이 쓰는데 이제 하고 했으니까 그 고자를 한번 알아보죠. 하고는 어찌하자에다가 이게 고자잖아요. 어찌할 고자죠. 이것도 이제 까닭 고자.
이제 무슨 까닭을 가르치는 거죠. 이게 어떤 까닭이냐. 이제 이때 고자는 뭐냐면 옛거라고 흔히 알려졌어요. 하지만은 연고고 까닭고라는 게 원래 그 뜻입니다. 옛고자는 본래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쓰죠. 이렇게. 이것도 옛고자고 이것도 옛고자라고 하는데 원래는 이게 옛고자예요. 이것도 지금 내가 여기 설명을 했지만 시간과 공간으로 보는 게 달라요. 이것도 옛날이고 이것도 옛날인데 두 차이가 있어요. 고에는 이런 고자도 있고 또 여기다가 칠복자 이렇게 이게 칠복자잖아요. 칠복자를 합하는 고자도 있고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그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칠복자가 들어간 건 뭐냐면은 아주 오래전 옛날에 어떤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 일이 왜 생겼고 그 원인 있잖아요. 그 이유 그런 걸 갖다가 차근차근히 하나 두 개 이렇게 쳐낸다 그런 얘기예요. 그걸 원인이나 이유를 갖다가 살핀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까닭을 말한 거예요. 단순히 옛날에 있던 거 그런 걸 가르친 게 아니고 그래서 옛날에 벌어진 거는 이렇게 써요. 고사라고 그래요. 고사. 그래서 고자는 칠복자가 없이 그냥 옛고자가 있는 요 고자는 열십하고 입구자 합했잖아요. 요거는 뭐냐면은 열십자고 입구가 이렇게 합했잖아요. 요거는 뭐냐면은 10개 입을 말했잖아요. 10개 입, 10개의 통로를 말한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 이게 제일 오래된 것 같다 이렇게 써요. 고자, 조금 아까 말한 이 고자는 오래된 시간을 가리킨 게 아니고 시간을 가리킨 건 이게 시간을 가리킨 거예요. 이거는 시간이 아니라 원인이나 까닭 그런 걸 가리킨다 했잖아요. 이게 왜 제일 오래된 시간을 가리키는 상징적인 문자가 되었느냐면 19기 때문이에요. 10개 통로기 때문에. 10개 통로란 게 뭐냐면은 저희가 이제 그런 비유를 하잖아요. 그 우주를 한 통의 사과나 수박으로 보자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우주나 사과의 중심점 제일 그 예고자가 어디냐면 사실 여기거든. 여기서 모든 게 벌어지니까 이렇게. 이게 제일 오래된 고거든요. 예고자인데 여기서 3번 갈라지잖아요. 한 번, 두 번, 3번이 이렇게 갈라지면은 조각이 8조각이고 십자가는 여기에 6개가 생긴다 그랬잖아요. 표면에 6개. 그 다음에 여기 내면에 3개가 생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3개가 겹친 그 하나까지 합하면 6, 3, 1 합하면 10개가 돼요. 그래서 요 중심점 있잖아요. 이게 전 시간에 말하기를 가둑의 1000원점이라 했잖아요. 이게 19예요. 10번째 입이다. 10번째 통로다. 이제 그렇게 얘기한 거죠. 10개 통로라고도 되고 10번째 통로라고 해도 되고 온전한 걸 말한 게 10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생길 때 그때 온전하기 때문에 생긴 거예요. 온전하지 않은 출발은 언젠가는 그건 실패하게 돼 있는데 지금까지 우주가 계속 이렇게 망하지 않게 나오는 것은 뭐냐면 그 출발 자체, 그 1000원점 자체가 온전했다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제일 오래 전에 온전했던 게 뭐냐면 열십자고 입구자가 한 요 상태를 가리킨다. 그래서 이걸 진정한 옛날이라서 옛거라고 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 고사하고 요 고사 똑같은 고사라고 하지만은 차이가 있죠. 요 고사는 옛일을 말해요 그냥. 근데 요 고사는 옛일을 말한 게 아니라 예전에 벌어진 일의 원인, 또 이유 그런 걸 갖다가 발표하는 거죠. 그렇게 의미가 다르다. 그 다음에 어쩌저쩌